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숟가락을 손가락으로 쓱쓱 문질러 구부리거나 상대방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이미지를 종이에 똑같이 그려내는 묘기를 선보이며 전 세계에 초능력 열풍을 몰고 왔던 유리 갤러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가 1973년 자니 카슨이 진행하는 The Tonight Show에 출연하여서는 그가 주장해왔던 초능력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46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리 갤러는 1967년 중동전쟁에도 참전하였지만 부상으로 전역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사진 모델로 활동하면서 저녁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마술쇼를 하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는 점차 유명해졌고 공연도 극장, 부대, 대학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1970년대까지 미국과 유럽에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1년 미국의 초심리학자 안드리아 포에리치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합니다. 스스로 초능력자라고 밝힌 갤러는 최면 상태에서 5만 3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외계인들이 나를 우주선에 태워 지구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포에리치의 열렬한 지지 속에 갤러는 1973년 스탠포드대가 주관한 초능력 테스트를 가볍게 통과하기도 합니다. 연구팀이 무작위로 그림을 그리면 맞은편 방에 있던 갤러가 그 그림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3번 중 10번을 맞추었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는 1974년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의 논문으로 실렸고 이후 갤러는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초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였고 1975년에는 마이 스토리라는 자서전까지 펴냈습니다. 1984년에는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9월 23일 KBS 특집방송 세계의 경이로운 초능력 유리 갤러쇼에 출연했고 즉시 전국적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어 전국의 뭇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초능력 실험을 하느라고 숟가락과 시계를 고장내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군의 요청에 따라 북한이 판 땅굴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전방으로 가서 작업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초능력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리차드 페인만, 마틴 가드너 등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제임스 랜디였습니다. 랜디는 캐나다 태생의 프로 마술사입니다. 그는 1976년 초자연현상과 사이버 과학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위해 결성한 비영리 단체인 의심탐구위원회의 창설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1973년 랜디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자니 카슨과 손잡고 카슨의 토크쇼에 갤러를 초대했습니다. 갤러는 별 의심 없이 방송에 출연했고 각종 초능력을 시연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한편 랜디는 소품팀과 사전협의에 숟가락과 열쇠 등 모든 소품을 생방송 시간까지 보관해 어떤 변조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결과 갤러는 22분 동안 숟가락 하나 구부리지 못하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갤러는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라는 변명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갔지만 랜디의 주장에 따르면 그가 한 숟가락 구부리기 묘기는 형상 기억학금으로 미리 준비한 숟가락으로 한 트릭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의 인기는 여전히 식지 않았고 1973년에 스탠퍼드대 연구소가 주관한 초능력 테스트가 1974년 과학저널 네이처에 소개되면서 그의 인기는 날개를 달게 된 것입니다. 당시 스탠퍼드대의 테스트에 대하여서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실험을 주관한 해럴드 푸도프와 러셀 타그는 이미 초능력 신봉자라 편견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림 맞추기의 경우 갤러는 창문을 통해 당시 동행한 조력자와 비밀 사인을 주고받았고 그래서 연구팀이 그린 그림을 속속히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갤러가 틀린 3번의 경우 연구팀이 그의 몸에 측정 장비를 달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인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는 갤러의 조수인 시피 슈트랑과 그의 여동생이 갤러가 속임수를 부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1978년에는 갤러의 매니저인 야샤 카츠가 그의 묘기는 단순한 속임수라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제임스 랜디는 1975년에 유리 갤러의 마술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기 행각이 멈추지 않자 1982년에는 유리 갤러의 진실이라는 책을 다시 편찬하였는데
그는 유리 겔라의 숟가락 굽히기는 형상 기억 합금을 사용한 것이고 독심술을 이용해 상대방의 그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은 특수 거울을 이용해 상대를 관찰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리 겔러는 이 같은 폭로에 피해를 봤다며 1992년 1,5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조차 초능력을 입증하지 못해 오히려 변호비용 12만 달러를 제임스 랜디에게 배상해줘야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